오늘의 랜덤 주제는 뭘까요? 고슬님들 저번에 AI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었잖아. 아, 네. 기억났어요. 뭐예요? 인공지능은 예언을 할 수 없다. 아, 인공지능은 예언을 할 수 없다. 왜죠? 이게 왜냐면은 현재까지는 네. LM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에 기반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 데이터셋을 이제 넣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 결과를 또 데이터셋에 넣고, 왜냐면 엔드 투 엔드 이런 모델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데이터셋과 결과를 반복해서 넣으면은 마지막에는 동일한 결과만 출력하는 거 아시나요?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ASR이 있고, 이거는 사람 목소리를 들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TTS가 있어요. 네. 요거는 텍스트를 사람 목소리를 바꿔주죠. 요거를 뺑뺑이 돌면은 마지막에 막 알츠하이머 걸린 것처럼 뎁뎁뎁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델 안에는 현실 세계를 담을 수가 없다, 이건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실은 수많은 랜덤과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LM이 생각하는 현실은 그냥 확률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확률에 지금 변동성을 잘 넣질 못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언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언을 한다는 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보통 힘들죠. 어렵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게 그게 있거든요. 어떤 문서를 토큰화하면은 이 빈도수를 랭크라고 하고, 이 어떤 토큰이 드러나는 횟수, 이 문서에 등장하는 횟수를 넘버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서에 딱 한 번만 나오는 토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큰이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LM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토큰을 잘 내뱉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토큰이 들어와도 제대로 그 다음 연산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올 확률이 0에 가까우니까 그냥 안 내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LM은. 우리 그 트로이 전쟁에 있어서 카산드라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카산드라가 예언하는 걸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사건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제로고, 그래서 결국 아무도 그 예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LM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률적으로 아주 적은 사건을 절대로 내뱉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LM으로 이루어진 어떤 예언가 AI가 있으면 절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걸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확률과 그 변동성 안에서 뭔가 구성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먼 미래에 대한 예측은 되게 작은 확률을 가진 애가 크게 드러날 수 있지만, 바로 다음 하루 뒤에 일어날 일, 아니면 10분 뒤에 일어날 일, 1분 뒤에 일어날 일은 또 AI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 그리고 그 카오스 이론에서 제일 유명한 게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초, 10초도 사실은 현실에서 예상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벌레가 떨어졌어. 그 순간 우리가 예측했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레 혐오증이 있어서 벌레를 피하다가 발을 헛디뎌. 발을 헛디디면 이제 넘어지는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카페를 하는데 오늘 커피가 몇 잔 팔릴 건지는 예측해 줄 수 있잖아요. AI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보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철학가거든요. 네. 나한테 두 문장으로 AI가 뭔지 설명해봐. 딱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연역적인 접근이고 현재 AI는 귀납적인 접근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래 왔으니까 확률이 이러한데 그럼 그 앞으로도 확률은 이러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퀀트 투자들이 실패하지 않을까. 퀀트 투자들이요? 그죠. 솔직히 제일 컴퓨팅 능력이 제일 좋은 회사가 이 주식 시장을 독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AI의 추론이 만약에 괜찮다고 보면. 그쵸. 그게 저는 근데 사실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근데 결국 그러한 부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AI가 하게 될 거고 AI의 컴퓨팅 파워가 좋은 회사가 뭐 어느 정도 준수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막 JP 모건 AI ETF 이런 게 나왔을 때 일반 S&P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충분히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굳이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시장만 한해서 보면 미국 시장이 전체 기업의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서 알아서 받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 좀 더 하면 얘도 나도 좀 더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결국 똑같이 10을 나눠가지고도 이 비용이 들잖아요 각자가 다. 왜냐면은 내가 AI를 써야 되고 컴퓨터를 써야 되고 이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내가 이 기업을 10% 보유하고 있을 때 원래 수익을 본 건데 여기서 이걸 내가 12%, 13%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더 써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 모두의 수익률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 입장은 AI가 결국에 더 투자를 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솔님 말대로 더 컴퓨팅 파워가 좋은 회사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순간도 생길 거다. 근데 결국엔 그런 컴퓨팅으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주식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전체 파이는. 왜냐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 양은 그해 그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실적이 끝나고 나면. 근데 사람들이 이 컴퓨팅 파워로 이거를 내가 더 많이 파이를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럼 서로 그걸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더 의미 없는 짓이 되고 이걸 하면 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더 내려가는 거지. 어차피 나올 이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짓이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뭐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 리스크 관리. 기존 LM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잖아요. 기존 LM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아주 작은 확률로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AI는 대응하지 못하니까 사람도 어차피 대응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하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되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본인만의 분석이 있고 머리에 있든 회사 시스템에 있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누구였지?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되게 80년대부터 컴퓨터를 이용해서 본인만의 리스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 생각되는 그러니까 되게 미래의 어느 정도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델화를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미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AI 뉴럴넷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AI가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 주가에 대해서 AI가 더 이제 평균적인 시장보다 더 잘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 근데 저랑 재영님이랑 이야기하는 게 지금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재영님이 지금 뭔가 LM의 구조 같은 걸로 접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현재 퀀트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하면서 AI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질문 드릴 게 뭐냐면 복잡도는 어떻게 할까요? 복잡도. 예를 들면 AI를 하나만 쓰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있다고 했을 때는 AI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많은 기업에서 AI로 퀀트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금액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 그 복잡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짓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AI가 네. 롱을 치기도 하고 숏을 치기도 해요. 네. 공매도를 던지고 막 네. 선물을 하기 네. 시작해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복잡한 현상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것도 초 단위로, 밀리초 네. 단위로 네. 연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I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현재까지로는 답이 없다 라는 게 제 입장인 거죠. 왜냐면 누군가가 나 AI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명제는 깨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모두가 다 AI를 쓰면 결국에 어떠한 AI도 그 중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그건 맞는 말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문제를 굳이 복잡한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과를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얘로 수익을 보다가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결국엔 어차피 망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그냥 정말 작은 문제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의 예상은 AI가 하지 않나 라고 싶은 거죠. 그럼 가치 투자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빗대어 봤을 때 네. 결국 AI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AI는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 AI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순간 네. 그게 입증되는 순간 이 AI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그건 서로 다른 AI들끼리 경합을 벌였을 때에 대한 가정인 거죠. 그럼 예측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이유가 내가 이 미래를 예측해서 더 나은 수익을 얻거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예측을 하는 순간 수많은 비슷하고 동일한 기술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 AI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시장과 미래 예측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자 다른 액션을 취할 거예요. 네. 그 순간 복잡도가 확 올라가요. 근데 현재 LM으로서는 그러한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나비 효과 같은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걸 볼 수가 없다. 그럼 설령 본다고 해도 그런 카피품들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복잡도가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게 제 입장인 거죠. 그거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 카피라는 건 제외하고 굉장히 고립된 세상에서 이 AI 혼자만 존재할 때는 짧은 시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냥 고립된 세상에서 혼자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단일한 카페 안에서 내가 오늘 얼마큼 뭐가 될지에 대한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작은 가게 안에서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산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도 적은 확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AI를. 근데 인간이 작은 확률을 예측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작은 확률이 언젠가 벌어질 거라고 크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있죠. 그리고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게 근데 그런 AI가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죠. 그런 AI를. 그런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는 AI. 만들면 되긴 하죠. 네. 그럼 이 편향된 시선을 갖고 있는 AI가 현실에서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렵단 말이죠. 그건 사람도 편향된 사람은 현실에서 정확하게 잘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AI와 네. 2번 AI를 얘기했잖아요. 네. 3번 AI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뭐냐를 제시를 하면 대안은 뭐냐? AI가 서로 소통하면 된다는 거. AI가 서로 소통한다. 인간이 왜 되냐면 이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랑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AI 인간이랑 대화를 한다는 거. 근데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델을 보완한다는 거죠. 근데 AI가 그게 가능하냐? 현재로서는 약간 먼 미래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받으려면서 계속 실시간과 모델이 변화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까 본인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반대로 그 세계가 맞다고 빠져드는 사람도 있죠. 상호작용, AI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연구를 하자고요. 해야죠. 그런 갇힌 모델이 아닌 어떤 모델의 구조가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뭐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LM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그런 트레이닝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보면 귀납적인 AI 모델이 선생님이 말했듯이 연역적으로 내 모델의 틀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이 대화, 결국 사람이 중요한